그러니까 모든 게 이 3박자, 4박자가 네. 이 어우러져야 돼요. 그렇죠. 작곡이 있으면 작가가 있고 네. 작사가 있고 또 네. 편곡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가수가 있고 그래야 이 참 하나의 종합예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래 한 곡도. 네, 맞습니다. 우리 저 저울도 참 양쪽에 딱 세워놓고 네. 평등해야지. 네.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봐. 네. 시에서도 한 사람은 무겁고 한 사람은 약하고 그러면 한 사람은 공중에 떠 있고 한 사람 그렇죠. 밑에 있고. 예. 참, 하지만 이 똑같이 아무리 사람이 평등하다고 해도 네. 이걸 맞추는 시에서 힘들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게 법입니다. 네. 자, 원영손의 법이면 다야. 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법률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 원용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이제 민사적인 문제인데요. 네. 이게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를 네.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륜 현장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한 경우 사실은 증거를 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요 사안도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륜 사실을 밝히고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녹음을 한 겁니다. 해야죠. 불륜 현장을 이런 경우에 어쨌든 증거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녹음을 한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과연 그게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가 되겠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저기 불법, 박사님. 네, 불법 행위가 되는데 그 이전에 내가 한마디 할 게 있어. 네네. 알면 병이고 모르면 약. 모르면 약이다. 부부질이 일어난 일이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사실은. 네. 이게 이제 부부싸움으로 그냥 하는 정도면 괜찮은데 지금 법원 이혼 소송까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필요한 상태야. 네. 부부 그 남편의 불륜을 어떻게 증명을 할 거예요? 녹음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증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인분은 증거를 잡기 위해서 녹음을 당연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이 사람이 이렇게 불륜을 했다라는 거를 네. 알려줄 수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 법원에서는 불륜을 했다라는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해서 갖다 준 증거는 될 거예요. 이게 증거로는 가능하나 그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갈 것 같아요. 아니 불륜을 좀 녹음한다 그랬잖아요. 불륜 현장을 어떻게 녹음을 합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그럼 미리 그 현장을 알고 그 현장에 가야 한다는 얘기. 그건 불륜이 아니지. 그건 공식 커플이지. 아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불륜이 돼요? 법적으로는 그 증거 제시에서 네. 증거로서의 효력은 효력은 있지만 법적 판단으로서는 이 상대편한테 여성한테 판결 내리는 거는 다를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이게 그 법적인 효력도 없을 것 같은데요. 없을 거- 예. 왜냐하면 이게 불법적인 그 불법 몰래 녹취. 녹음한다는 건 녹취는 이제 불법적인 상황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증거 책득도 안 될 뿐더러 이걸 시도한 사람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를 해왔습니다. 네. 지금 이혼 소송하는 중이니까. 네. 그런데 상대 쪽에서 너는 녹음을 했잖아. 그러면서 녹음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손해배상 해줘. 이렇게 청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네. 거꾸로. 얘기가. 그런 정말 화상이네. 그러면 법이 네. 다를 것 같아요. 네. 증거 제출해서 네. 이거는 위자료 청구하고 이혼하는 거에 그거는 또 받고 이게 이제 증거 제출이 됐으니까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상대방 여성이 내가 나를 불법으로 녹음을 했으니까 너는 다시 나한테 위자료를 줘라 이렇게 두 개로 갈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님 그 궁금한 게 이게 증거로 채택이 돼요? 이게 일단은 첫 번째 퀘스천이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어떤 소용?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재판에 어떤 결국 영향을 주냐 안 그게 주냐에 남자가 대해서. 하지만 그런 행위는 했잖아요. 한 거를 판사는 알아야 녹음을 될 했기 거 때문에 증거를 알아야 근데 될 제가 알기로는 녹음이라 하는 거는 1대1로 대화했을 때 몰래 녹음하면 돼요. 근데 1대 다수가 있을 때 녹음하는 것도 이것도 불법이거든요. 그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러니까 그건데. 그건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대화자 간에 일방이 네.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해도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적법합니다. 그런데 두 분이 대화를 하는 거를 제3자가 녹음을 하면 그건 불법이고 이거는 증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
증거로 예, 보여요.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해요? 불법 둘이 불륜했다는 거 어떻게 증명을 해요? 괜히 흥분되네.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쉬운 거 녹음을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돼. 둘이서 이제 부부 관계를 해서 나 녹음한다, 그 이래야 여자가 이제 그 뭐 어디서 그 법적으로 소송이 됐는데 남자가 하는 말이 있다가 10만 원 교통부진하고 나 전번에 뭐 이렇게 관계를 해서 1,000만 원 줬습니다만 야 이 새끼야 언제 1,000만 원 줬어 10만 원 줬지 이렇게 바로 나온다. 그런 걸 유도를 해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아니 불륜 그러니까 상황을 녹음을 해야 그렇게 되잖아. 해서 상대방을 유도를 해서 녹음을 해서 증거를 제출해야지. 그걸 갖다 남모르게 삼자인데 시켜서 해가지고 둘이 한다. 맞는 말이에요. 요 사안에서는 자동차에다가 이제 녹음 넣는 장치를 몰래 설치를 해놓고 그 불륜 대화를 대화의 그거를 녹음한 겁니다. 아니 블랙박스에 다 되잖아요. 블랙박스만 줘도 그것도 증거 제출이 되잖아요. 블랙박스를 안 주죠. 그건 그래요? 줄 리가 없겠죠. 아니 그때는 박스 꺼놓지. 아니 가만있어 아, 그게 그러면은 있었구나. 유쾌한 대표님은 경험자십니다. 아니 만약에 예. 경험자의 발로로 의심의 소지가 있으면 꼭 아 그래요? 아 바로 끝이 되잖아요.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러지 말고 네. 우리 사내답게 삽시다. 깨끗하게 위자료 좀 많이 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남자가 그 치사하게 아유. 그럼 변호사님 예. 그런 경우 불륜이라는 거는 증거 제출을 어떻게 해요? 근데 사실은 요거 이외에도 여러 이제 불륜 증거들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 사안에서는 있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반대 상대자가 이 행위를 문제 삼아서 네. 오히려 손해배상 해줘라 라고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금액이 이제 그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는 위자료거든요. 위자료라는 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데 요 사안에서는 50만 원 인정했어요. 도전하게. 그 50만 원 변호사 비용 몇 천만 원 주거나 말짱하긴 해. 아니지 요거는 사실은 뭐 곁다리죠. 어떻게 뭐 지금 이혼 소송 중이니까 네. 재산 분할 이런 게 컸겠죠. 상대방을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니까 다들 경험이 나와서 요즘에 그래요. 자 X가 중요한 건 아니죠. 네. 이제는 그 서로가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멀어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인, 나쁜 사이가 된단 말이에요, 네. 서로가. 그러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죠, 감정으로. 네. 그러기 전에 우리 소통하면서 한 번 더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건 어떨까요? 네. 자, 법이 없는 그래도 편안한 세상을 위해서. 네. 그러면 우리 원영선 변호사만 굶게 됩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다 편안해지는 그날까지 네. 그날이 오기까지 네. 원영선의 법이면 다냐는 계속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법이면 법이면 다냐.